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수주역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강의에 앞서 강사와 강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창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호는 함형을 쓰고 있습니다. 함형. 어제 많이 보셨죠? 64개 중 두 번째 개 중지공교의 단사에 나오죠. 만물이 함형하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함형 이창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은행에 약 30년간 근무를 했죠. 제가 주역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은행 직원으로 있으면서 중국 지역 전문가로 선발이 돼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가 1993년 1월이네요. 혹시 한국과 중국이 언제 국가 수립된지 아십니까? 1992년 8월이죠. 1992년 8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국교 수립을 하고 5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으니 중국으로 유학한 한국인 유학생 치고는 상당히 빠른 편이죠. 제가 1기에 속하는 편입니다. 중국 금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1호 외국인이 제 이름이 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던 그런 시절입니다. 한국 유학생보다는 북한 유학생들이 더 많던 시절이죠.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매 수업 시간이 되면 저는 교실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되면 얼른 제 의자를 교수님에게 갖다 드리면서 쉬시라 그러고 제가 칠판을 닦고 먼지를 턴 다음에 가지런히 해두는 교실에서의 생활이 반복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긴 했지만 경제는 시장경제지만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일반 노동자나 지식층, 쉽게 말하면 의사, 변호사, 그다음 교사, 물론 교수 포함입니다. 이런 일반 노동자나 지식층의 사회적 대우가 거의 비슷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더라도 어느 학생 하나 교수님한테 의자 갖다 드리면서 쉬시라는 학생 없었고 누구 하나 칠판 닦아주고 먼지 털어주는 그런 학생이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4년 어느 날이에요. 1994년 하루는 중국 교수가 저를 부릅니다.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샤오리 혹시 주역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부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영, 박영, 김영 이렇게 부르듯이 대소할 때 작은 소자 그리고 제 성을 따서 샤오리라고 부릅니다. 샤오리. 중국에서 주역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죠. 왜 저에게 주역 공부를 하라고 권유를 하실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저보고 주역 공부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교수님은 이제 전공 과목 담당도 아니었고 선택 과목 담당이었습니다.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보기에 샤오리는
주역 공부를 하면 잘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왜 이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했더니,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가 39살 늦깎이 공부였습니다. 그 당시 제 중국 동창생들은 보통 저보다 12살이 적은 띠동갑 친구들이었죠. 그 나이 많은 한국인 유학생이 매번 쉬는 시간이 되면은 교수님한테 의자도 갖다 드리고 칠판도 닦아주고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도 해주는 그런 게 기특하게 이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자, 고마웠죠. 그러나 전공과목도 따라가기 버거운 그 시절에 제가 주역 공부를 따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응감생심이었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제가 중국에서 학위를 받고 중국 현지에서 은행 근무를 시작한 때가 1998년입니다. 1998년. 그러니까 제가 주역이라는 두 글자를 접하게 된 것은 1994년이니까 약 30년 전이죠. 그리고 98년 제가 은행 근무를 하면서 이제는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중국 서점에 들려서 중국 주역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죠. 그때가 지금부터 약 26년 전이죠. 약 26년 전. 그러니까 제가 주역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30년 전이고 주역 공부를 간간히 시작한 것은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2005년도. 그러니까 1993년도에 중국에 들어가서 2005년도에 한국 귀국을 해서 약 12년간 중국에서 공부도 하고 근무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셈이죠. 그리고 2010년 은행에 퇴직을 하고 여의도에 중국금융연구원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60이 되는 2014년 누구나 그렇지만 인생이 한 바퀴 돌고 갑자가 다시 시작되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누구냐?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진정 너가 좋아하는 일이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그 중에서 제 뇌리에 탁 남아있는 화두는 너가 지금 하는 일은 너가 좋아서 하는 일이냐 하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존 스콜리에게 던졌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존 스콜리에게 여러 번 제의를 했죠. 펩시콜라에 그만두고 자기 회사인 애플로 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몇 번 했습니다만 존 스콜리는 계속 거절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가 던진 이 질문, 존 스콜리 선생, 당신은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와 함께 이 세상을 바꾸어 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심플한 질문 하나에 존 스콜리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죠. 자기 인생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니던 펩시콜라에 사표를 내고 애플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스티브 잡스가 존 스콜리에게 던졌던 그 질문은 살짝 내용을 바꾸어 제게 스스로 묻고 있었습니다. 이창영, 너는 남은 인생을 돈벌이나 하면서 살래? 그렇지 않으면 너가 너의 주인이 되어 흐르는 물처럼 살래? 저는 그 질문 하나에 모든 자리와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가두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지요. 그러면서 주역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역 공부를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대인관계의 폭이나 기회도 좁아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주역 공부에, 모든 에너지를 주역 공부에 투입하기 시작했죠. 책상머리에 앉아서 주역 공부를 하다가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이 되면 배낭을 하나 울고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서는 계속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명상을 했지요. 물론 그 배낭 안에는 제가 책상머리에서 남겨두었던, 기록해 두었던 화두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참 많이도 걸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에서 부산 해운대 오륙도까지, 부산 오륙도에서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의 남해안길, 해남 땅끝마을에서 강화도 평화전망대까지의 서해안길, 약 4,000km를 걸었습니다. 혼자서 걸었죠. 걷기 명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지고 간 화두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 속에 있는 보석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해안길은 계속해서 27일을 걸었고, 남해안길은 45일, 서해안길은 59일을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로 연결된 섬은 모조리 다 들렀습니다. 꼬박 130일간을 계속 걸은 셈이죠. 매일매일 도착한 곳이 제가 자는 곳이고 먹는 곳이었습니다. 자는 곳과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걸었던 셈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앞에 보이는 상수주역이라는 도서의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것도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2024년 올해죠. 3월 28일 드디어 상수주역이라는 이 도서가 이 세상에 이름을 내게 됩니다.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루려 그러면은 묵묵히 칼을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10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이 바로 그것이죠.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이 도서를 적는데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그런 도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소개를 쭉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도권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한 주역 전문가가 보기에는 저는 문외한입니다. 문외한. 문외한이 뭔가 아시죠? 문외한은 옛날에 한 선생님 밑에 있던 제자들을 문화생이라 그랬습니다. 문화생. 그러니까 저는 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독학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제도권 하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한 주역 전문가에 비해서는 주역에 관한 어떤 넓이나 깊이에 있어서 좁고 얕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학을 해오면서 겪었던 무수한 시행착오의 과정들, 그리고 중국 주역과 한국 주역을 같이 공부할 수 있던 그런 기회들, 그 다음에 은행에서 그 무수히 만났던 고객들, 이런 사람들은 저에게 주역 공부를 하는데 커다란 자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역도 결국은 사람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도권에서 공부한 주역 전문가보다는 주역에 관한 어떤 발상이나 생각이 조금은 유연하고
자유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도 조금은 유연하게, 좀 더 손쉽게 그렇게 공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강사 소개를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강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의. 그런데 이 강의 제목이 상수주역입니다. 상수주역. 그냥 일반 주역이라면 하더라도 머리가 아픈데 상수주역이라니까 여러분들은 더 낯설 겁니다. 왜 도대체 상수주역이 뭔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 주역이 뭐고라는 시간, 그 다음 시간 상수주역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수주역이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죠. 주역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수역, 하나는 어리역입니다. 상수역은 말 그대로 상과 수로서 물상적으로 수리적으로 괴 효를 풀이하게 하는 겁니다. 괴 효를 풀이함에 있어서 상과 수를 위주로 해서 푸는 게 상수역이고, 어리역은 자구를 중심으로, 글자의 그 자구를 중심으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어리역입니다. 그래서 상수주의가 이름을 붙인 것도 이 결국은 책은 상수역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상수역과 어리역이 주역을 공부하는 방법의 두 가지 중에 상수역이 하나 있다. 상수역이라는 말 그대로 상과 수로 물상적으로 수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어리역은 자구를, 그 글자 가지고 있는 자구를 중심으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어리역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 방식입니다. 강의 방식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방식, 즉 칠판을 이용해서 강의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방영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예정을 하고 있고요. 강의 시간은 한 회에 15분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은 예외이긴 합니다만 가능한 한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소개를 잠깐 드릴까요? 책을 가지신 분은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주역 1권 보면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은 1장이 주역이 뭐고라고 되어 있고요. 5페이지에 2장 주역 일반, 3장이 64궤 중 상경 30궤입니다. 즉 주역이 뭐고라는 1장의 내용은 말 그대로 주역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2장의 주역 일반은 어떻게 하면은 주역을 논리적으로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론을 여기 기술해 두었습니다. 어쩌면 이 상수주역의 또 이 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2장의 주역 일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역이 점서에서 시작된 부분을 감안해서 전법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청간지지어한 전법, 즉 간지어한 전법을 여기에 소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수주역 2권에는 주역 64궤 중 하경 34궤를 실어 두었습니다. 강의 진행 순서는 가능하면 이 교재의 목차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질의응답은 강의를 하면서 질의응답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유튜브 강의의 특성상 강의 중에 질문을 받고 답신을 드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과 답신은, 질문과 답변은 댓글이나 제 개인 메일을 이용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함형 이창영의 주요 학당이란 블로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시간 관계상 다 소개드리지 못하는 자료는 이 함형 이창영의 주요 학당이라는 이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여기에 실리는 자료를 갖다가 참고를 하시게 되면은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본강의에 앞서서 강사와 강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동양사상, 특히 주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덜쳤다가도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책을 덮어버리곤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좀 더 손쉬운, 좀 더 평탄한 주역 공부의 길로 같이 동행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